당신은 지금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각과 사유 사이 의식의 두 얼굴을 탐험하는 여정. 청취 안내. 이 오디오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위한 콘텐츠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설계된 내면 탐험의 여정입니다. 철학, 신경과학, 동양사상, 그리고 현상학의 지혜가 한데 어우러져 당신의 의식 속으로 부드럽게 스며들 것입니다. 조용한 공간을 찾아 앉거나 누우세요. 이어폰을 끼시고 화면을 끄세요. 이 순간만큼은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준비가 되셨다면 함께 시작합시다. 프롤로그. 눈을 뜨는 것과 본다는 것의 차이. 숨을 한번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내쉬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귀는 이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공기가 귀 속을 지나 고막을 진동시키고 그 파동이 신경을 타고 뇌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이 과정. 당신은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것을 경험하지 않고 처리합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않고 귀가 열려 있어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지금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어딘가를 떠돌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동안 우리는 그 사실을 직면하고 또 극복하는 여정을 함께 떠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정말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천 년의 철학과 과학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플라톤은 동굴에 비유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그림자일 수 있다고. 데카르트는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의심했고 결국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불교 철학은 2500년 전부터 지금 이 순간의 알아차림을 가장 높은 지혜의 형태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경과학은 이 모든 직관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예측하는 기계입니다. 실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를 구성합니다. 우리가 본다고 느끼는 것의 상당 부분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경계로 함께 걸어 들어가 봅시다. 1장 시각의 환상. 당신의 눈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방금 전까지 보고 있던 공간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당신은 어디까지 기억합니까? 창문의 위치? 책상 위의 물건? 벽의 색깔? 놀랍게도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의 극히 일부만을 실제로 봅니다. 시각 연구자들의 발견에 따르면 우리 눈이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영역은 팔을 뻗었을 때 엄지손톱만한 크기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뇌가 채워 넣은 것입니다. 기억으로, 예측으로, 그리고 이야기로. 이것을 변화 맹시체인지 블라인드너스라고 합니다. 1998년 심리학자 다니엘 사이먼스의 유명한 실험을 기억하십니까?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대화 도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실험 참가자의 절반이 그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눈이 열려 있다는 것이 곧 보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 0.1초에서 0.5초 전의 과거입니다. 신경신호가 눈에서 뇌로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의식은 언제나 현실보다 약간 늦게 도착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현재라고 인식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선불교 전통에는 견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자신의 본성을 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스승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눈이 만들어내는 환상을 꿰뚫어 보는 것이라고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말했습니다. 눈은 귀보다 더 정확한 증인이다. 그러나 그는 이 말 바로 다음에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야만적인 영혼을 가진 자에게는 눈과 귀 모두 나쁜 증인이다. 여기서 야만적인 영혼이란 인식할 준비가 되지 않은 마음, 즉 생각의 소음에 가득 찬 마음을 의미합니다.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은 지금 당신의 의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둠 속을 떠돌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이 그 공간을 빠르게 채우기 시작합니까? 오늘 할 일, 어제의 대화, 내일의 걱정, 우리의 마음은 진공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로 자신을 채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탐험할 핵심입니다.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 사이의 경계, 지각과 사유 사이의 틈새, 그 좁고도 광대한 공간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장 생각이라는 목소리. 1300, 2100.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무슨 소리? 하고 생각하셨나요? 바로 그 소리입니다. 그 내면의 목소리. 이 문장을 읽으면서 동시에 해설하고 판단하고 연상하는 그 목소리.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내적 독백이너 마널로그이라고 부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약 6,200개의 생각을 합니다. 1분에 4개 이상의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상당수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냥 나타납니다. 당신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각이 당신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에크하르트 톨레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내면의 목소리를 나 자신과 동일시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 목소리가 비판하면 내가 비판받는 것 같고, 그 목소리가 두려워하면 내가 두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잠깐 멈춰보세요. 그 목소리를 듣고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인식하는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고 알아차리는 순간, 화가 나 있는 나와 그것을 인식하는 나, 이 둘은 같은 것입니까? 신경과학은 이 질문에 흥미로운 답을 줍니다. 기본 모드, 네트워크 디폴트 모드, 네서크, 줄여서 DMN이라고 불리는 뇌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즉 외부 과제에 집중하지 않을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DMN은 자기 참조적 사고, 즉 나에 대한 생각, 과거 회상, 미래 상상을 담당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명상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오랜 수행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DMN의 활동이 현저하게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뇌는 문자 그대로 더 조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하는 경험은 일관됩니다. 생각이 줄어들었을 때 세상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고. 잠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들립니까? 그것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판단하지 마세요.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그저 그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세요. 마치 강가에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듯이 당신은 강이 아닙니다. 당신은 강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인도의 철학자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는 말했습니다. 관찰자가 관찰된 것이 될 때 갈등은 끝난다. 우리가 생각을 생각으로 보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보는 순간 우리는 그 생각 속에 갇힙니다. 그러나 생각을 그저 생각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은 생각을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은 우리에게 언어를 주고 개념을 주고 계획을 세울 능력을 줍니다. 문제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전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현실을 가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3장 현재라는 기적. 현재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한국어로 지금 이 순간, 영어로 더 프레전트. 그런데 영어에서 프레전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현재, 그리고 선물. 이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현재 이 순간은 당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기억 속에만 있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상상 속에만 있습니다. 오직 지금만이 실제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유일한 실제 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기억 속을 방황하거나 미래의 가능성들 사이를 헤맵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하버드 의과대학의 매튜 킬링스워스와 데니얼 길버트가 2010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들은 2250명의 참가자에게 하루에 여러 번 스마트폰 알림을 보냈고 그 순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물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약 47%를 현재 하고 있는 일 이외의 것을 생각하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방황할 때는 무슨 내용을 생각하든 간에 현재에 집중할 때보다 덜 행복했습니다. 연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방황하는 마음은 불행한 마음이다어 완더링 마인드 is an unhappy mind. 불교 심리학에서는 이 방황을 산란심이라고 부릅니다. 흩어진 마음. 이것이 우리의 기본 상태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상태로 훈련받아 왔습니다. 학교에서는 과거를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배웠지만 지금 이 순간에 있는 방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현재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현재에서 벗어납니다. 지금 현재에 있어야 해라는 생각 자체가 하나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도달해야 할 장소가 아닙니다. 이미 있는 장소입니다. 귀를 기울여 보세요. 지금 들리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 주변에는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에어컨 소리, 바람 소리, 멀리서 들리는 차 소리, 자신의 호흡 소리. 잠시 그 소리들을 판단 없이 그냥 들어보세요. 이름 붙이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그냥 소리 그 자체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완전히 현재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입니다.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 됩니다.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을 현존 ZASEIN, 즉 거기에 있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특정한 거기에 존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근본적인 사실을 끊임없이 잊어버립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연습인지도 모릅니다. 기억하는 것. 지금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 사장 관찰자와 참여자. 우리는 삶을 두 가지 방식으로 경험합니다. 참여자로서 또는 관찰자로서. 아이들을 보세요. 그들은 완전한 참여자입니다. 모래성을 쌓을 때 그들은 온전히 그 모래성 안에 있습니다. 시간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오직 손끝의 감촉과 모래의 냄새만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이 상태를 플로우, 즉 몰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면서 이 능력이 약해집니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관찰자로 보내게 됩니다. 자신을 바깥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구경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보일까? 이 결정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한 메타인지는 유용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우리는 삶의 직접적인 경험에서 멀어집니다. 당신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을 보고 있습니까? 여기서 역설이 있습니다. 완전한 참여자가 되는 것도 완전한 관찰자가 되는 것도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순수한 참여자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는 감정에 휩쓸리고 충동에 따라 행동하며 자신의 패턴을 볼 수 없습니다. 반면 순수한 관찰자는 삶에서 유리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분석하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이 둘 사이에 춤을 배우는 것입니다. 명상 전통에서는 이것을 알아차림 어너스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관찰이 아닙니다. 관찰은 항상 관찰하는 자와 관찰되는 것의 분리를 전제합니다. 알아차림은 그 분리 없이도 가능합니다. 참여하면서도 알아차리는 것, 느끼면서도 보는 것. 이것이 동양 철학이 말하는 깨어있음의 본질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지휘하고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민중의 삶을 책임져야 했던 그는 매일 밤 일기를 썼습니다. 우리가 명상록이라고 부르는 그 글들에서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관찰합니다. 나는 지금 왜 화가 났는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삶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삶 한가운데서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지속적인 노력이었습니다. 한번 자신을 관찰해 보세요. 지금 몸의 어느 부분에 긴장이 있습니까? 어깨가 올라가 있습니까? 턱이 긴장되어 있습니까? 배가 단단합니까? 이것들을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그 긴장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인정하세요. 아, 여기 긴장이 있구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변화입니다. 무의식적인 긴장은 우리를 통제하지만 의식적으로 인식된 긴장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신경과학자 다니엘 시겔은 이것을 마인드사이트 MINDSIGHT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정신적 과정을 보는 능력. 이것은 훈련 가능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5장 침묵의 언어. 침묵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대화에서 침묵이 찾아오면 어색하다고 느끼며 무언가로 채우려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침묵이 찾아오면 핸드폰을 꺼내거나 음악을 틉니다. 우리의 문화는 끊임없는 소음을 정상으로 만들었고 침묵을 비어있음으로 결핍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결핍이 아닙니다. 침묵은 언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침묵 속에 앉아본 것이 언제입니까? 음악가 존 케이지는 1952년에 4분 33초라는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피아니스트가 4분 33초 동안 아무것도 연주하지 않는 곡입니다. 초연에서 관객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없었다는 것을. 빗소리, 바람소리, 관객들의 숨소리, 의자 삐걱이는 소리, 그것이 음악이었습니다. 케이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소음 없는 침묵은 없다. 그러나 생각 없는 알아차림은 있다. 선불교의 공안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손의 박수 소리는 무엇인가? 이것은 논리적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생각을 멈추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생각이 멈춘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직접 경험하게 하기 위한. 독일의 신비주의 철학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말했습니다. 신은 침묵 속에 말한다. 그가 말한 신이 무엇이든 간에 그 직관의 핵심은 보편적입니다. 가장 깊은 진실은 말이 아닌 곳에 있다는 것.
언어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는 것. 도가에서는 이것을 무의라고 합니다. 함이 없음. 노자는 말합니다.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행함이 없음을 통해서다. 이것은 수동성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위적인 조작과 계획을 내려놓을 때 더 자연스럽고 더 효과적인 행동이 가능해진다는 역설적 지혜입니다. 30초 동안 완전한 침묵 속에 있어 보세요. 30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어떠셨습니까? 30초가 길게 느껴졌습니까? 짧게 느껴졌습니까? 침묵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생각이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침묵은 우리 내면의 소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소음을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자 마커스 라이클은 앞서 언급한 기본 모드 네트워크가 단순히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공감 능력, 도덕적 추론, 미래 계획 등을 담당합니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뇌는 가장 중요한 작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침묵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가득 차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6장 자아의 해체와 재구성. 우리는 나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나에게는 이름이 있고, 역할이 있고, 기억이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총합이 나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나는 생각보다 훨씬 불안정한 개념입니다. 10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같은 사람입니까? 물리적으로 당신의 세포는 대부분 교체되었습니다. 심리적으로 당신의 믿음, 가치관, 관계는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연속성을 느낍니다. 나라는 감각이 있습니다. 이 연속성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나는 실체입니까? 아니면 이야기입니까?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자아가 이야기 자아 내러티브 셀프라고 제안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들을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엮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라는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언제나 편집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 기억은 희미하게 하고 맞는 기억은 강화합니다. 나는 사실이 아니라 구성물입니다. 불교 철학은 2500년 전에 이 통찰에 도달했습니다. 무아, 즉 변하지 않는 자아는 없다는 것. 이것은 허무주의적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의 선언입니다. 고정된 자아가 없다면 우리는 과거의 실수에 영원히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양 철학에서 데이비드 휴문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을 살펴볼 때마다 언제나 특정한 지각, 특정한 감각, 특정한 생각만을 발견할 뿐 그것들 외에 별도로 존재하는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경험들의 묶음이지 경험들을 소유한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대신 그 질문을 느껴보세요. 나라는 감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머릿속에? 가슴속에? 몸 전체에? 아니면 어디에도 특정할 수 없는 곳에? 자아가 유동적이라는 인식은 처음에는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정된 나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편안하게 앉아서 이 유동성을 받아들이면 거기에는 놀라운 자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지금까지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당신은 당신의 직업이 아닙니다. 당신의 관계가 아닙니다. 당신의 과거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의 불안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지 당신 자체가 아닙니다.
루미는 13세기 페르시아의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찾는 것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사랑을, 의미를 밖에서 찾는 동안 그것들은 이미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단지 층층이 쌓인 생각과 두려움과 자아의 이야기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에필로그. 돌아오는 길. 우리는 함께 먼 길을 왔습니다. 시각의 환상을 탐험했고, 생각이라는 목소리를 들었고, 현재라는 기적을 느꼈습니다. 관찰자와 참여자 사이의 춤을 배웠고, 침묵의 언어를 들었으며, 자아라는 이야기를 해체했습니다. 이제 돌아올 시간입니다. 그런데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상으로? 당연합니다. 그러나 나는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깨어있는 눈으로 돌아갑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이 가져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들, 그것을 기억할 수도 있고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1시간 동안 당신의 의식 속에서 일어난 변화들, 그 미묘한 이동들,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씨앗처럼 심어집니다. 불교에는 도노점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깨닫고 서서히 닦는다는 뜻입니다. 깨달음은 한 번의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알아차림들의 축적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작은 알아차림 중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아마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일들을 할 것입니다. 밥을 먹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일을 하고 걷고 잠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어쩌면 조금 더 자주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지금 보고 있는가 아니면 생각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판단이 아닙니다.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라는 부드러운 초대. 우리가 더 많이 보게 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음식의 맛이 더 풍부해지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더 선명해지고, 일몰이 더 아름다워집니다. 이것은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가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 사이의 유리가 얇아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호흡. 천천히 3번 숨을 쉬세요. 들이쉬면서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세요. 내쉬면서 모든 긴장과 생각을 놓아주세요. 깊은 호흡 3번. 음악이 서서히 커집니다. 이 오디오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오늘 이 1시간을 자신과 함께 보내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깨어있음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아니 좋은 지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